참 철학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알아보죠. 책을 이렇게 읽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문구들을 듣습니다. 이 문제는 물리적인 레벨에서 답할 수 없는 어떤 형이상학적 질문이다. 종교는 다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18세기 철학자 칸트 이전에는 형이상학이 철학의 주요 분야였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칸트가 형이상학이 주요 분야였던 철학을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으로 바꾼 사람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지금 21세기에 물리학자들이 철학자들 같은 말을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물리학 이론이 거의 형이상학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형이상학이 빠진 철학의 공부는 진정한 철학이라고 할 수 없다. 요거는 동의를 해요. 저도 철학 교수로서 형이상학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분야를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가르친다는 건 좀 말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이해하려면 형이상학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일단 형이상학이 어디서 왔는가? 형이상학은 metaphysics라고 하죠, 영어로. 메타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above, beyond, 이렇게 위, 넘어서 이런 얘기예요. physics는 physics, 물리적인 레벨이죠. physics는 metaphysics라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영어에서는 어떻게 들리냐면 physics를 넘어서 있는 어떤 것 이렇게 들려요. metaphysics. 그러면 처음 이 metaphysics라는 말이 나온 그 이유가 그리스 언어에서 그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physics와 metaphysics라는 저서에서 와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physics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biology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지만 현대 바이올로지를 보면 이제 텍사넘이죠. 종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메타피직스에 대한 섹션이 나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메타피직스와 피직스를 왜 구분했냐? 본인이 이제 그 세상의 어떤 법칙에 대해서 피지컬 레벨에서 물리적인 레벨이죠. 그거를 넘어서 이 물리적인 레벨을 넘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 주제를 물리적인 거랑 넘어 있는 그런 어떤 것이다. 그래서 메타피직스를 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first philosophy, 가장 중요한 철학의 첫 번째 입문 아니면 가장 중요한 필로소피다.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메타피직스를 being을 being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존재를 존재로서 공부한다. 좀 이렇게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희가 듣기에. 저는 뭐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로 들리지는 않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원적으로 메타피직스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고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대학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정의를 하자면 형이상학은 실체에 대한 공부이다. 실체에 대한 공부 또는 탐구.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영어로 Metaphysics is the study of reality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몇 영상 전에 철학의 주제 분야에 대해서 그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거기에 이제 철학은 아카데믹 디서플린에 속하는데 이 철학도 주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디서플린이라는 건 하나의 이 생각하는 방법인데 이러는 철학이라는 방법을 배우면 그 주제를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주제에 이제 메타피직스가 들어가요. 철학의 주요 주제 분야에 metaphysics, epistemology, logic, ethics 그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요 위에 클릭을 하시면 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철학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탐구입니다. Philosophy is an inquiry into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world.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형이상학이 철학의 한 주제 분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형이상학이 실체에 대한 공부고 철학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공부니까 그러면 형이상학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실체에 대한 주제적 탐구 이렇게 되겠죠. 스탠다드로 이해할 수 있는 현재 대학과 학회에서 쓰는 형이상학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죠. 그럼 뭐 실체에 대한 공부다. 실체라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했는데요. 그럼 실체가 뭐죠? 실체는 뭐 너무 뻔한 것 같죠. 뭐 다 보이는 게 실체 아닌가요? 내 눈앞에 나무가 서 있고
그리고 코카콜라 바틀이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앉아있고, 그것도 다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공기를 내가 들여 마신다. 그럼 뭐 실체지 이게 뭐 가짜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실제로 이제 느껴지죠. 그런데 철학에서는 조금 이제 깊게 생각을 해요.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할로그램 쇼 이런 걸 해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리얼하게 해놨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실제 앞에 여자가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제 조명을 좀 어둡게 해서 이렇게 잘 해놨죠. 속을 수 있도록 눈에. 근데 그게 이제 딱 꺼지면 사람이 없고 그냥 할로그램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 실제 있는 게 아니네. 그냥 할로그램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눈으로 보는 시각이 정확하게 실체를 딱 짚어준다는 가정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눈이 우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무조건 다 실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또 없죠. 예, 우리가 오감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것이 이제 오감각이죠. 청각도, 후각도, 촉각도, 미각도 다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감각, 오각을 떠나서 감각적인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흔히 얘기하는 거가 있어요. 사랑. 또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을 얘기하잖아요. 정을 넓은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정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어떤 건데 그것을 서양 사람들은 못 느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실제로 존재한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아니면 가족 간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는 효도하는 그 마음, 그거는 실체로 존재한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어떤 남녀 간의 사랑도 그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후각적으로 느껴지고 시각적으로 내가 보고 미각적으로 내가 맛볼 수 있고 촉각적으로 만지고 이런 걸 떠나서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잖아요. 하나님이 실체라는 건데 메타피직스는 이렇게 실체에 대한 공부입니다. 형이상학은 실체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실체가 너무 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것이 실체하고 안 하고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지 풀 수 있는 사실 문제예요. 이것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하늘의 색깔은 무엇인가? 얼마 전에 제가 여기다 영상을 올렸죠. 예, 요 위를 누르시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설명을 길게 했는데 요거가 형이상학적인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색깔에 실체가 과연 있는가? 내가 보고 있는 하늘의 색이 실제로 그 색인가? 블루 스카이 참 아름답죠. 근데 그게 실제로 하늘도 그 색이 맞나 내가 보고 있는. 예, 근데 이거는 좀 그걸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영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